과학하는 박건수입니다. 자, 통합과학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신에서 통합과학 원 자체가 끝났다라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죠. 우리 2년 뒤에 이 내용들을 수능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들 분명히 지금은 잘 기억하고 있더라도 언젠간 또 까먹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기억을 좀 잘 살려보자 라는 의미에서 복습 영상을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그냥 개념 영상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문제풀이 영상도 재미없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에 들어가 있는 개념을 정리하는, 그냥 한 방에 모든 거를 정리하는 컨텐츠, 이름하여 알쓸통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알아두면 쓸데있는 통합과학 지식, 요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아직 우리가 본격적인 평가원 모의고사 이딴 거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2028년도에 이렇게 문제를 출제할 거라고 해서 예비 문제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내용들 중에서 통합과학 원 내용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자 라는 컨텐츠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측정 표준과 정보에 대한 내용인데, 자, 근데 사실 여러분한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요, 저한테 중요한 포인트인데, 숫자 잠깐 보시면요, 여기 숫자 옆에 세 자리하고 띄어쓰기하고 세 자리하고 띄어쓰기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 요번 통과 때부터 이제 평가원에서 제시하는 디테일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국제 단위계입니다. 자, 그러니까 애초에 통합과학 원의 1단원에 국제 단위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국제 단위계에서는 숫자를 쓸 때 콤마 이런 거 쓰지 말고 띄어쓰기로 세 자리씩 끊어라라고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디테일까지 지금 평가원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또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1억 이렇게 세니까 넷째 자리로 끊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셋째 자리로 끊는 거냐 라고 하는데, 그거는 님이 한국 사람이어서 그런 거고요. 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숫자를 셀 때 뭐라고 씁니까? 사우지안드, 그 다음에 밀리언, 빌리언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셋째 자리로 끌어서 쓰는 게 더 일반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국제 단위계에서 셋째 자리마다 띄어쓰기 한 번씩 해줘라 라고 권장하고 있는 걸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쓸데없는 디테일이었고요. 자, 일단 이 기억리는 디귿에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개념 정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 재밌으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애초에 프랑스에 있는 과학자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뭐가 있었냐면, 단위가 너무 너저분한 거야.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그 당시에는 25만 개의 단위를 각각 쓰고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만 쓰는 단위, 이 사람만 쓰는 단위 다 달랐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단위를 통일시키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얘기한 게 거리에 대한 단위, 미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미터를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자, 파리에서 파리 과학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지구를 가지고 거리의 단위의 기준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건데, 여기가 이제 북극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적도예요. 이 북극부터 적도까지의 이만큼의 거리 있죠? 이만큼의 거리를 1000km 단위로 한번 쪼개보자. 자, 그러니까 1000만분의 1로 쪼갰을 때 요거를 1m라고 하자 라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본 거야. 자, 그런데 이 전체가 이제 좌우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 좌우선은 이제 4만 km가 되는 건데, 왜 좌우선을 안 쓰는 거냐? 자, 이것도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건데요. 좌우선을 쓰고 싶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요 남극에 연구기지를 세우기에 기술이 부족한 겁니다. 그 당시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북극은 가능, 적도 가능,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서 10의 배수로 끊는 게 뭔가 예쁘잖아. 그러니까 1m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측정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야, 그냥 일부만 딱 잰 다음에 이거를 이제 확대해서 전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건 어떨까? 전체를 계산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이만큼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걸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거리를 실제로 걸어서 이동하는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장 바프티스트 들랑브르, 이게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불어를 제가 몰라서. 자, 그리고 피에르 메생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이 두 사람이 각각 다른 경로를 걸어가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어디부터 걸어가는 거냐면 로데즈라는 곳에서 시작을 해서 덩키르크까지 걸어간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로데즈부터 시작을 해서 바르셀로나까지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거리를 측정을 했을 때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 않죠. 프랑스 혁명 터지고 전쟁 나고 난장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측정하는데 7년이 걸려요. 어쨌든 7년 동안 걸어가지고 저 거리를 측정하는데 성공을 했다 이 말이야.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1m가 제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저 기준에 맞는 1m를 만든 다음에 미터 원기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게 돼요. 이 미터 원기는 백금 90%에 이리듐 10%로 구성된 말 그대로 금속 덩어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1m다라고 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이거를 공표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이 미터법에 찬성하게 되면서 다른 나라들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미터 원기를 똑같이 제작을 해서 사용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의 그런 가치가 어마어마했겠죠. 그래서 프랑스는 굉장한 강대국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간에 실제로 이 미터를 쓰지 않는 나라들도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미쿡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런 거 안 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막 인치 막 이런 거 쓰겠다 이거지. 자,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미터법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저 미터 원기가 파손되면 프랑스 가고 막 돌아오고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뜨거워요. 그러면 막 열팽창하고 길이가 막 미세하게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대안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빛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빛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상수잖아요. 그래서 1m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정리하냐면 2억 9,972만 2,458초 동안 이동한 경로의 길을 우리가 1m라고 하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니까 1m라고 하는 게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빛을 이용을 해서 우리도 변하지 않는 측정 기본 단위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시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겨요. 아니, 이만큼의 초 동안 이동한 경로의 길이 오케이 알겠는데 1초는? 1초는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초는 달랐겠습니까? 길이도 이 모양인데?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다가 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슘 원자를 들고 오게 됩니다. 자, 이 세슘 원자는 진동수가 일정한 상수기 때문에 자, 이 친구가 91억 9,263만 1,770번을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1초라고 하자!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초도 완벽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 완벽한 초를 가지고 완벽한 거리 단위를 쓸 수 있으니까 이게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미터와 초에 대한 정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측정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이 문제로 돌아와서 요 내용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막 로데즈 덩케르크 막 사람 이름 막 저게 막 몇 번 진동이고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요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자, 길이의 측정 표준 A, B, C에 대한 내용이다. 자, A라고 하는 건 0도씨일 때 백금, 이리듐 합금을 하는 미터 원기 1m를 측정하고 있는 금속 조각. 자, 이런 거 거리. 오케이 이거 알겠어. 진공에서 빛이 2억 9,979만 2,458초 동안 이동한 거리. 오케이 이거 알겠단 말이야. 이게 뭐다? 가장 최근에 쓰고 있는 거다. 자, 지구 좌우선의 일부분을 이동하면서 어디부터? 적도부터 북극까지 이동을 하면서 측정한 거리와 위도를 이용을 해서 북극에서 적도까지 이동한 거리의 1000만분의 1. 1000만분의 1은 갑자기 뭐냐? 야, 10,000km잖아요. 1km가 1000m니까 10,000km는 10,000,000m라 이거예요. 1000만분의 1 요거를 1m라고 하자라고 했던 거.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해요? 이게 제일 먼저인 거죠. 이거를 가지고 미터 원기 만든 것이고 이거를 가지고 다시 빛을 가지고 기준을 정했다라는 걸로 이제 맥락이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미터의 역사인 것이죠. 자, 일단 기억 볼까요? A의 미터 원기는 온도가 달라지면 길이가 변한다. 금속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열팽창 막 이런 거 생기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 맞는 말이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면 B에는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왜? 이 초를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초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 세슘 원자 당연히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말이다. 자, 디귿 보시면 길이의 측정 표준은 CAB, C에서 A로 갔다가 B로 갔다가 이게 요즘 쓰고 있는 기준이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2번 끝난 겁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2번 문제를 봤을 때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그냥 쭉 풀면서 이거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건데 요 내용들 좀 더 이해하고 있으면 헷갈리지 않고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알쓸통지 1회입니다. 자, 어떻게 좀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잘 정리해 보시고요. 자, 이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3번 문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